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입니다. 오늘은 두통 있는 관계로 조금 짧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테슬라와 TSMC와 같이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매크로보다는 개별 주식에 좀 더 비중을 둬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분석하기에 앞서서 S&P 500의 밸류에이션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이것은 S&P 500의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S&P 500의 PE 멀티플은 20.81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뉴스나 누군가의 인터뷰를 보고 제 분석의 방향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이유는 제 분석의 근간은 오로지 밸류에이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든 지수든 성장률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나머지 높은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다면 저는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조심해야 한다고 꾸준히 분석을 드릴 것이고요. 반대로 멀티플이 성장률 대비 저렴하다면 저는 그때부터 저렴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현금을 전부 다 소진해서 최대한 저평가인 종목을 대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S&P 500이 보여주고 있는 멀티플은 이렇게 20.81배로 여기 24년과 25년의 성장률인 11.63%와 12.18%의 성장률을 감안해도 연평균 7.89%로 사실 S&P 500이 받아야 하는 적정한 멀티플은 20배는 아니며 이미 프리미엄 멀티플이라고 할 수 있는 19.50배를 뛰어넘어서 프리미엄 대비해서 벌써 6.63% 정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엄 대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S&P 500의 멀티플이 20배를 지탱해주고 있는 이유는 여기 24년과 25년의 EPS 성장률이 각각 12%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만약 이번 2023년 3분기와 4분기의 발표에서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각각 예상치 이하로 잡아버린다면 여기는 이러한 성장률들이 다시 하향 조정이 됨에 따라서 S&P 500이 받아야 하는 적정 멀티플은 더 이상 이런 기울기가 아니라 더 하향 조정이 됨에 따라서 이러한 기울기로 잡히면서 현재 지금 이러한 멀티플은 더더욱 고평가가 되어 버립니다. 왜냐면은 적정 멀티플 대비해서 더 괴리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함에 따라서 밸런스를 맞춰나가게 될 것이므로 고평가일 때는 차라리 현금을 매집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좀 더 나은 것입니다. 물론 좋은 주식들은 팔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럼 이 대목에서 알아봐야 하는 것은 과연 지금으로부터 1년 뒤인 24년의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될지 상향 조정이 될지입니다. 미래를 볼 줄 모르는지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참고를 해볼 수는 있는데요. 유튜브보다 제가 여기 텔레그램에 여기에 수천 개의 자료를 통해서 거시경제와 개별 기업 등을 현재 진행형으로 분석드리고 있습니다만 S&P 500의 앞으로의 earning per share의 성장률에 대한 자료도 이렇게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우선 23년 2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으로부터 1년 후는 이렇게 하늘색이고 2년 후는 여기 초록색깔로 지금으로부터 1년 뒤의 earning per share는 이렇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23년 2분기에서 3분기와 4분기로 지남에 따라서 24년 3분기와 4분기의 가이던스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느냐 또는 상향 조정이 되느냐인데요. 과거의 지표로 보시면은 1분기 기점으로 해서는 그 다음에 1분기의 실적을 높게 보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가이던스가 이렇게 아래로 여러 차례 하향 조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24년에도 동일하게 3분기와 4분기가 지나감에 따라서 24년 3분기 4분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S&P 500의 지금 이제 20배 멀티플은 더 고평가가 되어 버리면서 지지되기가 힘들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하고 이제는 테슬라와 TSMC의 실적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 텔레그램에서 멤버십분들 상으로 탑다운 형식의 거시경제와 버츠먼 방식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을 분석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그날그날 했었던 매크로 현황과 채권 시장의 현황을 함께 분석드림으로써 현금 비중을 결정하고요. 옵션 세력과 연계를 해서 단기간에 50%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 쇼피파이라던가 캐터필러 혹은 페이팔과 같이 옵션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투자를 하였는지 최대한 분석해서 저평가인 종목들만 단기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3개 종목 모두 훌륭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장투 종목으로는 테슬라와 여기 이렇게 보잉 그리고 원유 섹터를 상으로 투자를 하면서 차트 분석이나 펀더멘탈 분석 등을 매번 제공드리고 있고 그것 외로는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서 멤버십 분들 상으로 개별 주식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따로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도 저희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천천히 확실하게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신사학개미로 조인해 주신 뒤 커뮤니티 탭에 적혀져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TSMC입니다. TSMC 실적 발표는 7월 20일날 예정되어 있는데요. TSMC를 유념해서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TSMC 실적이 엔비디아에게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일반적으로 펀더멘털로부터 떨어진 채로 움직일 수 있지만 결국 수렴하게 됩니다. 여기 빨간색이 TSMC의 매출액 현황이고요. 하얀 색깔이 TSMC의 주가인데 TSMC의 주가는 TSMC의 매출액 흐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지표는 TSMC의 2014년의 매출액 가이던스까지 포함된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 눈에 띄게 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AI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이렇게 먼저 치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물론 TSMC의 가이던스는 이렇게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궁금증으로서 제시했던 부분인데 엔비디아의 칩에 있어서 많은 물량들을 담당하고 있는 TSMC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해서 큰 변화가 없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물론 TSMC가 워낙 많은 기업들의 칩들을 담당하는지라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에 있어서 폭발적인 상향 조정이 있었다고 한들 그게 비례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7월 20일에 있는 TSMC 실적 발표 때 어느 정도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TSMC의 매출액 가이던스 대비해서 이렇게 주가가 선두적으로 많이 올라가 버린 것처럼 TSMC의 밸류에이션은 실제로 고평가입니다. 지금 TSMC는 PE 멀티플 기준으로 약 18배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안타깝게도 TSMC의 성장률은 이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연 평균 순이익 성장률로 따지면 7.13%로 적정한 TSMC의 PE 멀티플은 사실 15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SMC의 18배라는 멀티플은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earning per share는 여기 빨간색이고 테슬라의 주가는 하얀색으로 과거부터 테슬라의 주가는 테슬라의 earning per share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여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4년 기준의 테슬라의 애널리스트 예상 earning per share는 이렇게 하향 수정이 된 상태로 아래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테슬라의 주가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간 상태이고요. 그럼 이것 말고도 그 외의 지표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애널리스트의 가이던스를 보면은 23년 2분기의 매출의 가이던스로 약 24.7빌리언 달러를 기록할 것을 바라보고 있고 이것은 46%의 매출 성장률입니다. 거시경제에 있어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만약 테슬라가 46%에 달하는 매출 성장률을 보여준다면은 제법 잘해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성장률은 테슬라가 가격을 낮춘 것에 대한 결과도 있으므로 마진율이 방어되어야만 좋겠습니다. 물론 그에 반면 테슬라를 출고량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미 테슬라는 훌륭한 출고량을 2분기에 기록하였습니다. 2분기에 46만 6,140대를 기록하면서 83%의 성장률을 보여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arning per share의 현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매출의 경우는 테슬라가 단가를 낮춤에 따라서 좋은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었을지언정 2분기의 earning per share 가이던스로는 이렇게 0.82달러로 8% 정도의 year over year 성장률밖에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매출도 중요하나 이번 대목에서 특히나 중요한 것은 기업의 gross margin과 earning per share가 될 것입니다. gross margin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이 매출 총이익을 다시 매출로 나눴을 때 나오는 퍼센테이지를 의미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테슬라가 자동차의 단가를 줄임에 따라서 그로스 마진이 줄어들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 있어서 이 마진율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일단 테슬라는 영업현금흐름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약 60배를 받고 있는 주식입니다. 앞으로의 성장률은 훌륭하나 지금은 주가가 먼저 치고 올라갔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 있어서 실적들이 훌륭하고 가이던스까지 훌륭하다면은 지금의 멀티플은 유지가 될 수 있겠으나 만약 실적 혹은 가이던스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고평가에 대한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조심히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고요. 더 자세한 분석은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